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 1, 2동, 고덕 2동을 지역구로 하는 원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구정 질문을 통해 2022년 7월에 출범한 민선 8기 집행부를 돌아보며 안일하고 미흡한 행정을 지적하고 투명성 강화 및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시간 관계상 몇몇 주제는 통합해서 질의하고요. 예. 몇몇 주제는 어제 부서 협의를 통해서 제외하거나 혹은 다음 구정 질문으로 미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문 공개 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작년 연말부터 23년 내 결재문서 원문 공개율 70%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집행부 보고문서에 따르면 강동구의 원문 공개율은 21%로 서울시 평균 97.1%, 자치구 평균 43.4%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서울시 자치구 중 21위였습니다. 또한 공개 가능한 문서의 관행적 비공개 설정 및 원문 공개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인식 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이제 기한 시, 그리고 결제 시, 그리고 결제 완료 시 총 3번에 걸친 모니터링을 매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 4월 원문 공개율 현황은 어떤가요? 4월 기준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6월 8일 작성된 문서입니다. 지금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평균 57%로 보고받았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4월 원문 공개율 현황은 62%로 자치구 5위로 나와 있는데요. 예, 6월까지는 조금 6월까지는 네, 네. 57%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강동구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주민이 체감하는 정도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함께 보시죠. 지금 이 자료 1번이고요. 2번이요. 그리고 3번. 네, 설명드릴게요. 보신 자료 화면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6월 1일자 강동구청 결재문서 올라온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총 28건이 올라왔고요. 공개와 부분 공개를 합치면 7건으로 25%였습니다. 혹시 특정 일자를 제가 찝었다고 할까봐 6월 9일까지 전수조사를 한 결과 37%였고요. 171개 중 비공개는 108개, 63%, 공개 플러스 부분 공개는 63개로 37%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구청장님? 퍼센티지로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선은 원문 공개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구민들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다. 그 정보는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했고 더 친절하게 설명된 정보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보 안에는 이 원문 우리 구청 안에서 주고받았던 원문도 들어가 있고 다른 형태의 정보도 다 망라한 얘기입니다. 정보 공유가 돼야만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행정적 낭비나 또 구청에 대한 신뢰를 더 제고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소견이고 여기에 네.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른 생각 없으실 겁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내용을... 부분 공개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아마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공개율을 높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형 업무관리 시스템을 우리는 다르게 좀 작년 11월 28일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즘 뭐였냐면요.
저희가 이제 뭐 집행부가 미흡하다라는 이야기보다는요, 당연히 이제 집행부가 이걸 정책을 추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이게 지금 해당 담당 부서에서 매월 결제 완료된 문서를 모니터링해서 공개 전환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로 뭐 3월 추진 현황 문서를 보면 이 과정을 거친 뒤에 45.2%에서 약 10.7%가 상승한 55.9%가 되고요. 4월 추진 현황 보고를 보면 47%에서 15%가 상승한 6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에도 원문 공개율은 40% 수준이고 점검 기간의 재공개 조정을 통해 수치를 조정하는 부분인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시의적절하게 문서를 확인할 수가 없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력이 저는 추가로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문서가 기한을 올려서 한 것들을 지금 해당 부서 민원여건과죠. 민원여건과가 일일이 모든 걸 다 모니터링을 다시 한번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한 시부터 부분 공개로 시작하고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결제 시에 전환을 하는 방법을 한번 제안드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시의적절한 문서 확인이 가능하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주민의 정보 공개 청구나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 등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어 행정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한 해 예산이 60조고요. 관계 공무원 수만 2만 명인데 생산 문서가 강동구의 몇백 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문 공개율이 96.6%임을 감안할 때 한 해 예산 1조, 관계 공무원 약 1,500명인 강동구는 충분히 그리고 단숨에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데요. 혹시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뭐 공개 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아마 그 뭐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여전히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랑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지역 주민이 실제로 한 말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구민들과의 소통의 첫 출발점은 누군가를 만나서 사진 찍고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토대로 주민들이 평가할 기회를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다음은 강동역 영면 변경 과정을 복귀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처리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면 강동역 영면 개정 추진 개요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내려주세요. 2017년이 맨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네. 보시면 지금 2017년 2월 16일 이후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멈춰있던 시계바늘이 움직인 것은 2023년 3월 14일부터인데요. 제 정가에 떠도는 이제 추측은 2022년 11월에 한 서울시의원의 5분 발언, 그리고 2023년 2월에 진행된 시정 질문 이후에 이것이 다시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는데요. 이후 2023년 3월 14일 서울시 철도정책과에서 강동역 영면 개정 관련 자료 보완 요청을 강동구가 받는데요. 소요 비용 부담자 주체, 즉 원인자 부담 원칙임을 명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2023년 3월 27일 강동구청은 강동역 영면 개정 관련 자료 보완 회신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 시 집행하겠다라고 회신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말에 강동구에서는 서울시 지명위원회 참석 요구를 받았고요. 5월 4일에는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참석합니다. 혹시 구청장님은 강동역 영명 변경 과정이 추진 중이라는 것을 언제 파악했습니까? 그리고 파악했다면 이후 내린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개정하는 것에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제가 주민들에게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이나 강동구청이 지금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구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구청장으로서 정무적인
이면과 겉에 드러난 그 행위와 이면에 있는 또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겉에 드러난 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로서는 그 구체적인 이면까지를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안은 2014년에 이해식 청장님 때 처음 그 구의회에서 영명 개정이 거론이 됐다가 거론이 된 거 아니라 추진이 된 거죠.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것은 그때는 잠실에 성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잠실 근처 성내역 때문에 불가했었고, 이후에 추진됐던 거는 비용 문제, 예산 문제였습니다. 그거를 11호 할 거냐 9비로 할 거냐의 문제였고, 그것이 문제점으로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답보 상태였던 거고, 이후에 9비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강동구청의 입장은 난색을 표했던 겁니다. 그 원인자 부담을 질 수 없다는 걸로.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진행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8개 동이 있는데 각 동마다 지하철역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내동만은 지하철역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내동 주민들께서 이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나 필요성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구청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제가 요지는 그건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저는 지금 강동역이냐 성내동역이냐에 지금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실제로 그 서명 철회안에 그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강동역의 찬반을 떠나 이게 찬반으로 가게 되면 주민들의 어떤 갈등을 불화시키는 부분이라는 걸 제갑소 대표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양평 의원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요, 이게 행정에서 절차적으로 진행이 된 거냐, 그 부분인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해식 구청장님과 그 당시 김영철 구의원님과 또 관계 국장님의 그 회의록을 보면요, 그 당시에도 이해식 구청장님은 서울시는 주민들의 찬성률이 80% 이상 되어야 된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고, 그런데 반해서 성내역 역명 개정은 찬성 주민이 60%에 불과하고 또 천호동 지역 주민들은 일부 반대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기 심의했다가 부결이 되면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상당 기간 상정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좀 홍보에 주력하고, 또 의원님과 같이, 이건 당시 김영철 구의원님이고요,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우리 지역 내의 여건을 조금 더 성숙시키는 방향이 옳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면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은 과거의 어떤 이야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구청이 3월에 그 요청을 받고 나서 어떤 행정을 했는지가 지금 주민들이 궁금한 겁니다. 그 이면에 대한 얘기는 뭐 당연히 뭐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주민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좀 더 마무리할게요. 요지가 있어서요. 자,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뭐였냐면요, 3월 자료 보완 요청을 받고 회신한 부분은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가요? 다시 한번. 3월 지금 서울시 지명위원회, 정확히 지명위원회가 아니죠. 저 의원님, 제가 네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료 보완 요청을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 강동역 그 역명 개정과 관련해서, 변경과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강동구청의 행정 절차는 뭐가 있었냐가 아니라,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강동구청이 역명을 변경할 진심이었었느냐, 변경할 뜻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인 겁니다. 궁금해하시는 구청장님의 게 판단이시고요. 세부적인 제가 절차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니고 거는,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싶은 말씀드리고자 것은, 하는 요지는요, 그러니까 3월 자료 보완 요청을 받고 저희는 그런 지금 강동역과 관련해서는 그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여지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그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당시 5월 4일 서울시 지명위원회 참석 요구를 받은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압니다. 네. 그럼 담당 부서장님이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발언하셨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과거에 14년부터 이 안건이 시작되었고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결과고 뭐 8년이 흘렀지만 어떤 지역의 변화나 이런 건 크게 없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주민들이 궁금한 건 의지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절차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혹은 구청장님이 또 다른 뜻이 있으셔서 이걸 잘 조율하려고 하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이후에 저희 의회에 혹시 보고된 게 있나요? 아니면 혹은 해당 지역 구의원님께 보고가 됐나요? 공유가 됐나요? 해당 내용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지금 이 광동역 역면 변경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2023년 3월 이후에 서울시 연락이 왔고 이것이 안건 상정을 위해 올라가고 있다라는 준비 절차가 밟히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 구의원님 혹은 구의회에 공유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제가 관계 또 답변을 있습니까? 반복 구청장님?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의회와 이면과 표면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의회에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면과 표면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주민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의회 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이고요.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의원님 제가 아직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핵심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강동역이냐 성내동역이냐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청이 왜 이런 이야기를 구의회와 공유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와서 이걸 공유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주민들의 같은 심정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이면이냐 표면은 저도 정치인이고 모두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지를 전해드릴 때에도 맞다 틀리다가 아니다라고 분명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지를 전달할 때에도. 그러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 시간 네, 말씀해 주시죠. 구의회와 구의원에게 혹시 공유가 되었나요? 이게 그 구의회에 보고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법령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보고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근데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얘기한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그거는 공식화되는 거고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절차까지 그 단계까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했던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표면과 이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하나 드리면요. 얼마 전에 정책지원관이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법은 과거를 붙들고 있고 행정은 현재를 붙들고 있고 정치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수희 구청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법률에 입에되었는지를 항상 검토하시더라고요. 근데 구청장님은 지금 법률을 검토하시는 지금 법률가가 현재는 아닙니다. 주요 입장이 구청장님이시고 구청의 모든 것들을 의사결정하는 자리인 거고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지난번 5분 발언의 제 사과 그 5분 발언 이석에 대한 사과의 내용에도 CCBB를 따르지 않는다 혹은 뭐 법령에 위배되지 않았다 등의 어떤 단서 조항들을 붙이시는데 그거는 법률가의 용어인 거지 정치인의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정만 하라고 선출직 하시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선출직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에 대해서 언어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행정의 제 첫 번째 원칙은 적법 절차입니다. 다시 법에 말씀- 먼저 맞아야 됩니다. 지금 보고했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고 네네. 그 보고했느냐에 의무를 제가 위반했다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서 큰 질타를 네, 그럼 받아야죠. 절차를 그래서 이야기하셨기 보고 때문에 의무가 다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절차를 말씀을 드린 말씀드렸기 겁니다. 때문에 제가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2023년 3월에 서울시 지명위원회 안건 상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구청장님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지시사항을 내리셨습니까? 주민분들이 이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면이라고 해서 얘기를 못 하신다 그러고 절차에 대해서 또 다시 언급을 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맞지가 다시 않은 것 말씀드립니다.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건 강동구청의 구청장님의 판단이시고요. 강동역의 그건 명명을 구청장님의 성내동역으로 판단이시라고 저는 바꾸기를 다시 한번 원하느냐 안 말씀드립니다.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구청장님 그건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성내동 주민분들은 그러면 이거를 반대하시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렇게 저를 얘기하시면 찾아왔던 주민들의 갈라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성내동역이냐 강동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 어떤 절차가 투명성 있게 절차가 밟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그거는 하시면 영명을 개정할 의지가 확고했을 때의 의지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표명이 됩니까? 의지는 구청장님 말씀으로 표명이 됩니까? 행동으로 표명이 됩니까? 구청장님이 말씀으로 아니라 그러고 행동으로 하면 그거는 표명이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지금 또 다음 질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구청장님 부탁하건대 그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판단하실 거니까요. 저는 뭐 강동역이나 성내동역이나가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변경하는 데는 원창희 의원님은 찬성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절차 그 이전의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서울시가 만약에 그러면 지명위원회 안건이 통과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두 분 마무리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아니 들어가면 부의장 이 부분은 제가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지금 서울시 지명인이 통과가 됐죠.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죠? 다음 절차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특교가 됐든 구비가 됐든 편성이 돼야 되는데 특교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있는 특교공의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비 편성의 계획도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강동구가 지금 안건 상정에서 올려가지고 서울시에서 통과시켜줬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주는 교부금을 받지 않는다? 그럼 앞으로 그 예산 중에 시 교부금 내리는 거 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실 겁니까?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선례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를 건 갖고 일반화를 하실 건 제가 아니고요. 말씀드리는 거 왜 이건 일반화라고 하시면서 그거는 주민분들이 잘 판단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저는 일단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지는 첫 번째 의회와 의원에게 이런 내용들을 공유했는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진행됐다가 뭐 의지는 뭐 지금 표명하시는 거니까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서야 의회가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 과정을 지켜보면요. 집행부 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되는지 우려가 되고요. 지난 정례회 때 김남현 부의장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이런 우려의 연장선으로 발의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구정에 대해 모든 일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구청장님이 그 책임을 전가하시면 누군가는 아마 실무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직이 경직되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려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꺼이 사과하고 기꺼이 책임지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임 전가를 제가 누구한테 했다는 건지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거라 믿고 있고요. 다음은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작년 연말에 시물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한 내용 기억하시죠? 뭐 다음은 회의록을 일부 발췌한 내용인데요. 강동구 홈페이지 채용 공고에는 최근 것만 게재되어 있고 전에 것은 남김없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내 25개 타 구청 모두를 전수조사해보니 강동구를 포함한 4개구만 홈페이지 게시물을 바로바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나 어르신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지나간 채용 공고를 보고 미리 준비하도록 게시물을 삭제하지 말고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면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도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에 홈페이지 채용 공고가 바로 삭제되는 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숨기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심의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사항 받아들여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 내용은 현재 반영이 되었나요? 반영이 되었다면 언제부터 반영이 되었나요? 며칠 전에 반영이 된 걸로 보고가 정확한 됐습니다. 날짜가 언제죠? 날짜까지는 한 2, 3일 월요일입니다. 아닙니다. 월요일. 2, 3일 아닙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고 어제가 월요일입니다. 제가 주말에도 확인을 했고 캡처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게 반영이 된 건가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구정질문 아닌가요? 이게 지금 답변이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지금에서야 반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정 질문은 이러한데 다른 것들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따름입니다. 이래서 구민이 집행부의 행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정질의 때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한 내용을 어떤 공무원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건 구청장님의 의도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채용 선거관리위원회나 공고가 하나입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나 국정원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혐의로 매우 어수선합니다. 강동구청 그리고 강동구 의회 역시 불필요한 오해가 사지 않도록 이런 일들은 실수 없이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원님, 우리가 지금 구정질문 총 20건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 하나 채용 공문에 대해서 그 지나간 한 건에 대한 그 삭제에 대한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미처 시스템이 바꿔지지 않은 구청장님 이 우가 얘기를 있었습니다. 이 예. 얘기를 6개월 동안 의회 혹은 해당 발언 의원에게 미리 공유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시스템상 변화가 있어야 되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근데 구정질문 총 20건에서 지금 그 한 건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구청 공무원은 1,600명입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은 집행부가 1,600명인데 모든 20개의 질문을 구정질문에 처리하지 그렇게 못합니까? 성의껏 대처를 안 하는 것처럼 일반화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 수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집행부 수장으로서 반영되지 않고 그 의회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야죠. 지금 제가 공무원을 언제 욕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구청장님. 뭐 의도하진 않았는데요, 구청장님. 원래 제가 여러 가지 사실은 9개 주제를 준비하면서 정책 제안 위주로 좀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정책 제안들이 업무 부서 실무 부서의 어떤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이제 담당 부서의 요청이 있었고 또 저 역시도 이게 일을 되고자 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일을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고려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내용들이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 이야기의 어떤 현안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기대하는데요.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것이 투명성 강화, 적극 행정입니다.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고도기동 주택가 주민의 가장 큰 현안은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입니다. 구청장님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나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예, 2014년에 첫 그 계획이 수립이 돼서 2020년경에 착공이 계획이 되었다가 주출입구 문제로 인해서 지금 출입구 변경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지금 청장으로 취임하고 지금 살펴보니까 고덕 이동 개인주택 단지가 워낙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여기 동명근린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아마 주민들 반대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안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이고 또 주 출입구가 고덕 초등학교 후문 삼거리 쪽에 가깝다 보니까 당연히 학부모들께서 특히나 최근에 아이들 통학로에서의 비극적인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걱정을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출입구를 북쪽으로 아리수로 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출입구 변경에 따라서 이제 도시계획 변경 절차도 다시 밟아야 되죠. 그 예, 화면 좀 그렇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예? 아니요, 네네. 구청장님 지금 현재 이게 좀 정확히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가 일부 통합된 것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디쯤 와 있나요? 북쪽으로 다시 변경이 완료되면 저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지금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지금 사전 동의는 좀 받은 상태인데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위해서 도시관리 변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그 설계 변경된 게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거의 초반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구청장님? 그렇습니다. 예. 네. 그 혹시 이게 지금 착공 예상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구청장님? 착공을 그 페이퍼상 착공이랑 실제
그 네네. 뭐 크레인으로 뭐 하는 거를 지금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하여간 내년 상반기에는 네.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이제 저희 업무부서에서도 항상 고민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24년 상반기인데 이제 앞으로도 사실은 1년이 남았잖아요. 이게 지금 베스트 시나리오일 때이기 때문이지 사실은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2022년 9월에 예상했던 시기는 23년 10월 올해였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혹시 그러면 또 북쪽 방향으로 출입구 변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요? 다시 출입구를 변경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 안으로 되나요? 아니면 혹시 사업이 무산될 수 있나요?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사전 동의를 받아서 최대한 그 공원이기 때문에 그 수목 훼손,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또 출입구의 안전성 그리고 또 아리수로가 대로라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차들과 출입구에서 입출입하는 차들과의 또 교통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북쪽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북쪽으로 그 출입구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뭐 어떻게든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구청장님 현재 동명근린공원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예. 어떤 상태죠? 뭐 축구장은 못 쓰고 있고 네. 뭐 시설들은 그 유지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 주차장들 못 쓰고 이렇게 조그만 주차장이 있었죠. 그래도 뭐 족구장이라든가 공원에서 뭐 동네 그 우리 주민들께서 걷는 운동 정도는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사용이 금한다고 지금 플랜카드가 되어 있어요. 출입을 금한다고. 예, 예, 사고가 공사로 날 인해. 수가 그쵸? 있으니까요. 지금 1번, 2번인데요. 두 번째 것도 지금 이게 사진이 조금 각도가 안 맞는데. 작년 10월에 동명근린공원 운동시설 재개방 검토 보고 받으셨죠? 예. 네, 요약하자면 푸른도시과는 시설 재정비로 뭐 최소 1억, 생활체육과는 임시축구장 개장이라도 최소 7,500만 원, 주차행정과는 관리동 철거 및 재설치 비용이 약 1억 원 추가해서 주차장 건립 사업 무산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좀 뒤에 글씨 보이시죠? 벤치 뒤에 저기 무슨 글씨 폐기물이고요. 그 다음 저렇게 플랜카드가 찢어져 있고요. 그 다음 바닥도 저런 상태고요. 그 다음 배수로도 저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벤치는 무너져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저 공원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고요. 그 다음 자재가 저렇게 그대로 나와 있죠. 다른 측면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 이건 나중이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공원 출입을 막지도 않고 개보수도 하지 않고 플래카드만 걷어놓은 채 이번 달이면 벌써 공원을 폐쇄한 지 30개월이 됩니다. 마냥 이렇게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함과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사태가 충분히 예상되어서 지난 추경 때 12월 본예산 때 지역구 의원이 모여서 최소한의 시설 정비 비용을 편성하면 어떨지를 집행부와 논의했지만 난색을 표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관련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예산을 뭐 1억 이상 지금 그 추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돈에 많고 적음 뭐 1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많고 적음을 또 떠나서 사업이 최대한 저희는 빨리 땡겨서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공사를 하면서 그 시설들을 못 쓰게 되는 거, 그 상황에 대해서는 글쎄 그게 적절한 그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 지난 본예산 때 일부라도 편성해서 시설 정비를 했다면 벌써 공사를 마치고 주민분들께서도 편의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주민분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있고요. 주택가 주민들은 저소득층이나 고령화 가구가 많은 지역이라 아파트 단지처럼 목소리를 모아서 단체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그래서 방치하는 건 아닐 거라 믿고 있습니다. 부디 고덕이동 주택가 주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결됐을 일이고요. 이게 지금 공사를 아무리 빠르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30개월인데 40개월이 되고 50개월이 되는 겁니까? 30개월, 40개월이 우스워 보이지만 벌써 2년 넘는 시간인 겁니다. 2년 넘는 시간 동안 하루하루가 주차난을 겪고 있고 하루하루가 공원을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드립니다. 하나는 동명근린공원 주택가의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게 안 된다면 동명근린공원을 개보수해서 인근 주민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개방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공무원분들께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세금은 이런 데 써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배웠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기 제가 지금 때문에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임시 주차장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우에는 거기에 진출입로를 조성을 해야 돼서 진출입로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서측에 있는 지금 출입구 쪽에 있는 분들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도로 현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총장님, 임시 지금 제가 주차장은 시간이 지금 물리상으로 4분 어렵습니다. 남았는데요. 검토된 아니 혹시 내용은 이 얘기를 들으시고 또 주민들께서 검토된 내용은 예, 추후에 오해를 다시 하실까봐 이건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실 예. 수 있는 자리를 만들든지 혹은 뭐 공문을 보내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4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예, 임시 주차장 오해되지 않도록 오해를 사면 큰일 날 일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검토를 제안하는 거니까요. 뭐 임시 오해를 주차장은 오해를 그러니까 하시진 않을 지금 거고요. 검토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의 답변입니다. 예. 확고한 답변입니다. 그게. 출입구가 서쪽 측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동명근린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계신 주민의 모습입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죠. 참 평온하고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데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출입 금지 지역인데요. 이 상태로 30개월째 이어가고 있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디 고독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그리고 강동구민 모두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은 왜를 설명하는 사람이고 공무원은 어떻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금일 구정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된 내용에 대해 구청장의 결단과 일선 공무원의 긍정적인 검토 및 대안 제시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구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